자, 오늘은 비폭력 대화 제2장 연민을 방해하는 대화에 대해서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나눠주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소제목 얘기해요. 도덕주의적 판단. 저는 47페이지에 중간쯤에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서가 아니라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나 욕구에 따른다면 언젠가는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제가 이 대가를 치른 적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말 부부잖아요. 근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저랑 싸우는 걸 엄청 좀 두려워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부부 갈등을 엄청 좀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좀 참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우러나서가 아니라 이제 그 부부 갈등 상황이 이제 싫어서 제 가치관을 욕구에 되도록이면 따라주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두 번도 아니지. 이렇게 참다 보면 자기도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쌓였던 게 한꺼번에 폭발을 하니까 저는 엄청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좀 크게 화를 내니까 저도 화가 나고 그러면 오히려 그냥 그게 오히려 더 갈등 상황이 길어지고 좀 깊어져요, 좀. 그래가지고 제가 남편과 제 사이가 조금 힘들었던 것도 그런 원인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만큼 화내야 될 때서 이만큼 화를 내니까 저는 좀 힘든 거죠. 그래서 또 주말 부부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다음 주말에 올 때까지 한 일주일씩 갈 때도 있고, 뭐 중간에 또 풀 때도 있긴 한데, 음, 그런 게 좀, 그래서 제가 좀 대가를 치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도덕주의적 판단이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도덕은 상당히 바람직한 어떤 규칙 같은 느낌이 드는 판단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부정적인 느낌은 사실은 없어요. 도덕주의적 판단이라고 하면. 근데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의 한 유형이 도덕주의적 판단이라고 하면서 47쪽 마지막 문단에 가치 판단과 도덕주의적 판단을 혼동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주의적 판단은 이분론적인 판단이자 맞다, 맞지 않다, 나쁘다, 틀리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5조 마지막 문장에 우리를 가둔다, 우리를 가둔다 이 말이 요번에 이렇게 다시 읽으면서 눈에 들어왔고요. 46쪽 중간에 스스로를 평가한다 이 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도덕주의적 판단을 상대에게도 내가 판단을 하는 실수도 범할 것 같고요.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로 나에게도 나 스스로에게도 도덕주의적인 판단을 해서 나를 평가를 하면서 우리를 가두고 상대를 그렇게 평가를 하고 난 뒤에도 그렇게 가해자가 된 나를 가두고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우리를 가둔다, 스스로를 평가한다, 뭐 이런 말들이 좀 요번에 좀 다시 읽으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거기에서 출발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두 하여튼 판단하는 말들. 음. 46페이지 아까 이제 송주님이 말씀하셨던데 스스로 평가한다. 그 다음 문장을 바로 보면 이런 판단의 세계에서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지만 얻지 못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는 대신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잘못의 성질을 따지고 분석하고 단정하는 데 관심을 쏟는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사실 우리 늘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뭘 원하고 혹은 내가 뭘 원하고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뭐뭐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어. 그것은 잘못이야. 라는 어떤 판단을 내려버리면 그 다음은 그 잘못으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저번 시간에 잃어버린 열쇠를 찾는 것이 가로등 밑에서 찾았듯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헤매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47쪽 메뉴에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의 비극적인 표현이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이유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를 표현한다는 거죠. 아까 경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게 뭐고 상대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서로 얘기 나누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간과하고 저도 저희 애한테 그래요.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했으면 엄마는 좋겠어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 공부했어 안 했어? 너 공부 열심히 했어 안 했어? 수업 시간에 잘 들었어 안 들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폭력적인 말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욕구나 가치관에 연민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점점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판단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우리 회사에 B라는 직원이 너무 내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고 짜증나. 왜 이렇게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화가 난다고? 그럼 이제 판단이 막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화가 안 나게 해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지금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게 해줄까? 이런 게 자동적으로 이제 그렇게 판단이 가는데 그런 판단을 하지 말고 나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짜증이 나는구나. 짜증 나는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은 뭐지? 그 감정 밑에 있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뭘까? 이렇게 가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는 남 탓을 하죠. 제 얘기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예를 들었는데 저녁 늦게 이제 일을 마치고 10시에 집에 들어왔어. 왔는데 자기들은 밥을 제대로 먹고 배부르다 이렇게 하면서 상을 하나도 안 치워놓고 있는 거지. 그리고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많이 쌓여 있는 거지. 그때 이제 나의 욕구를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참으로 어려워. 그렇지만 그렇지 어렵지. 그렇지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내 욕구를. 표현을 해볼까요? 네. 엄마 돈 벌고 왔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밥을 먹고 났으면 좀 깨끗하게 정리하면 힘들게 들어온 엄마가 좀 피로가 줄 것 같아. 기분이 좋아서. 그게 엄마의 욕구야. 근데 엄마 아니고 남편이었거든. 애들이 아니고 남편이. 남편한테 해주세요. 남편한테. 비폭을 너무 하려면 힘들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싱크대에 있는 설거지가 안 된 그릇들을 봤을 때 일단 그런 미소를 못 짓겠다.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 왜냐하면 나는 쉬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야. 이런 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떻게 좀 이렇게 써도 되나? 처먹고
그 지들만 배부르게 처먹고 저렇게 놔둘 수가 있어. 라는 것이 도덕적인 판단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잖아. 나쁜 XX로 가서 한없이 끝간데 모르고 옛날에 나는 어떻게 했는데가 이제 쭉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과정으로 제가 사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죠. 그런 과정으로 막 사고를 하면서 좀 지우지 그랬어. 사고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최대한 이렇게 누르면서 그리고 좀 지우지 그랬어. 우리 남편이 좀 현명했던 것 같아요. 몰랐네.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좀 쑥 내려갔죠. 그런데 어. 그런데 한 달, 두 달 뒤에 또 비슷한 상황이 생겼어. 맨날 그래. 그때는 몰랐네라고 하면 용서가 안 되잖아. 처음엔 몰랐는데. 근데 그때는 내가 그만큼 지치지 않으면 또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해.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 상황인 거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이까지 차면 이제 그걸 견딜 수가 없는데 그게 내가 지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게 다 이게 허용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하기 싫은데 지도 하기 싫었겠지. 뭐 이런 그런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데이트 말씀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애들한테 그 MVC로 한번 얘기해 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방을 엄청 안 치우잖아요. 특히 책상 위가 산더미로 뭐가 쌓여 있거든요. 애들 방이. 근데 제가 그거를 요즘은 그냥 지켜보다가 MVC로 도저히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니네들 방에 이렇게 어질러져 있고 책상 위가 뭔가 물건들로 쌓여져 있으면 너무 짜증이 난다. 이 방은 니네 방이기 전에 엄마 집이니까 나는 내 집이 다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설마 했는데 치우더라고요, 진짜. 근데 지금 그게 한 3, 4일 정도 지금 갔는데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나아요. 그래서 내가 신기해가지고. 근데 그 말에 반박을 못 하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또 만약에 어질러지거나 뭐 싼더미처럼 쌓이면 그렇게 또 담백하게 한번 계속 얘기해 보려고. 그래서 송이님 한번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 저는 이게 경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 늦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많이 먹고 내가 싹 치워놨어. 설거지도 해놓고 식탁도 정리를 싹 해놨어. 그러고 나서 남편이 귀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생색을 내는 거지. 자기야, 나 설거지 다 했다? 음식물 쓰레기도 싹 다 비워놨어. 어때? 괜찮지? 기분 괜찮지?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의 상황이 됐어. 그런데 내가 늦게 들어왔어. 근데 만약에 정말 정리도 안 하고 지들끼리 먹고 엉망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했는데 왜 니는 안 했노? 라는 그런 마음이 첫 번째 들고요. 그 다음에 남편 입장에서는 전에 내가 늦게 들어왔을 때 집사람이 해놨더니 나 참 좋았었지. 그러니까 집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얼른 치워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미리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해 놓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 되면 여러 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야, 나 지난번에 왔을 때 안 돼 있어서 되게 속상했어. 몸은 피곤한데 지쳐 있는데 정리가 안 된 거 보니 더 나를 지치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치웠던 것처럼 자기가 최소한 정리는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책으로 돌아가 보면 그게 이제 합의인 것 같아요. 합의. 그러니까 서로가 동의한 합의가 들어가야. 그러니까 규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규칙이라던가 뭐 집안의 규칙 같은 것이 사실 서로의 동의,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동의한 규칙이기는 어렵잖아요. 부모들은 이제 그 규칙을 정할 때 동의하는데, 그래서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좀 폭력적인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이미 우리는 그런 삶 속에 많이 이렇게 담궈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들었던 거는 47페이지 보면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서가 아니라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따른다면, 가치관, 욕구에 따른다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게 정말 좀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밑에 보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화가 나고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를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욕구나 가치관에 반응할 가능성이 점점 적어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복종 이렇게 말을 듣다가도 순종하다가도 점점 애들이 커가면서 자기 머리가 커지면서도 있겠지만 부모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이런 상태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48쪽에 위에 보면 우리가 연민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언어 속에서 자랐다면 우리의 욕구와 가치관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무엇인가 잘못되고 틀렸다고 돌려서 말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연민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버릇처럼 저 요즘 많이 너의 느낌이 뭐야? 너의 욕구가 뭐야?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이 MVC를 읽으면서 좀 아이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남편과도 서로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 연민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언어 문화를 일단 우리 가정에서부터 자꾸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아이도 나한테는 좀 투덜투덜거리지만 아마 엄마한테 그만큼 듣고 나면 본인 친한 친구하고도 너희 느낌은 뭐야? 너희 욕구는 어떤 거라고 생각해? 라고 아마 흉내 낼 것 같아요. 우리 딸은. 그러고도 남을 내거든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앞에서는 엄마 그렇게 얘기했을 때 좀 반맛이었거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마 나 친구한테 해봤어. 뭐 이렇게 얘기를 잘 하는 친구라서 잘 적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언어 속에서 좀 더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읽은 분들이 먼저 MVC를 아는 분들이 먼저 이렇게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애들은 그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고 같이 이렇게 스며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보태기를 하면 아이들은 감정이나 욕구 언어를 알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너의 욕구가 뭐야, 너의 감정이 뭐야, 이 질문 자체도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정 언어를 그냥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그때 뭐가 필요했어? 속상해, 슬퍼, 뭐 하고 싶어? 이렇게 좀 언어를 써서 좀 자주 물어봐 주면 그런 언어들이 익숙해져서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희님이 말씀하셨던 나의 기분 상태 얘기하셨잖아요. 그날의 나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남편이 미울 때도 있고 또 용서가 될 때도 있다는 것처럼 이 46쪽에 보면
이게 나의 가치관, 나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도 아내가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의존적이며 애정이 결핍된 여자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냉정하고 둔한 여자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직장 동료도 강박관념이 있는 까다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일 처리가 꼼꼼하지 못하고 산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오류에서 나타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 그 맥락에서 아까 설거지 예시, 그 아까 설거지가 예시였잖아요. 설거지 예시에서 나는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미리 다 치워 놓았다. 그게 나의 경우인 거잖아요. 나는 그게 옳다라고 이제 도덕적으로 판단을 한 거고. 근데 그 다음번에 내가 늦게 들어왔을 때 상대방은 하지 않았다. 그건 이제 그 상대방이 본인의 일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건 없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 왜냐면 이건 나의 도덕적 판단이니까. 그렇죠. 나의 그 도덕적인 사람은 판단. 치울 수도 있고 안 치울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안 치웠을 때 마음이 감정이 복잡하고 화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들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숨기거나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죠. 나는 이런 게 필요해. 그랬을 때 상대방이 그거를 수용하면 저 사람은 늦게 퇴근할 때 미리 좀 치워주는 게 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는 힘이 좀 있으니까 좀 치워주지 뭐 이렇게 해서 치워주면 서로 이제 오케이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이제 의사소통이 상대가 안 받아들여지면 점점점 방법을 다르게 하면 되겠죠. 서로가 원하는 게 치울 일이 안 생기면 되는 거니까 다 버리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뭐 수단과 그래. 방법 바꾸는 방식으로 바꿔야지. 만약에 안 치울 거면 집에서 밥 먹지 마라 뭐 이런 다른 방법을 제안해 준다고 밖에 나가서 사 먹고 와. 사 먹고 와라. 그러면 다 버릴 수 있는 것으로 먹어줘. 뭐 이런 거지. 갑자기 참기름 생각이 났어요. 나 참기름 얘기 해봐도 돼? 해봐. 내가 해봐. 나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정말 마음도 잘 통했고 지금도 애틋하고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싸웠어. 요즘 안 친하게 지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나눠주기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여서 시어머니한테 국산 참기름을 2병을 받으면 꼭 나한테 1병을 줬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시댁에서 참기름 받아 먹는 여자들이 제일 부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 야, 나는 정말 우리 시어머니 참기름 안 주시는데 물론 참깨 농사도 안 지으시지만 난 그래도 참기름 그 사랑이 담긴 참기름을 받는 엄마들이 너무 부러워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항상 시어머니한테 2병을 받으면 저한테 1병을 줬어요.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야. 근데 둘이 싸웠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가시나 내가 참기름부치 다 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도 싸워서 기분이 좀 안 좋잖아. 내가 언제 지한테 참기름 달라 그랬나? 난 달라 한 적 없거든. 지가 나한테 좀 그때 나의 기분인 거야. 그 친구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나는 나눠주고 저 친구는 참기름을 나눠주진 않았지만 나한테 더 큰 관심이나 또 다른 걸 해주기를 원했는데 내가 그렇게 못 해줬을 때 나는 지한테 참기름을 줬는데 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많은 걸 느꼈어요. 나는 참기름을 줬는데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도덕적 네. 판단이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온 거죠. 내가 언제 달라고 했나? 지가 그쵸. 좋다고 해서 좋았는데 라고 먼저 이제 그게 작동이 하는데 만약에 지금 MBC를 한다면 해보세요. 지금 MVC를 한다면 상대 입장 아니면 나의 입장? 상대 친구의 입장? 친구 참기름을 입장부터 먼저 예를 들어 친구의 입장. 난 너가 좋아서 이렇게 참기름을 너가 원하는 거니까 네가 참기름이 시댁에서 못 받으니까 내가 받은 걸 나눠줌으로 인해서
너가 되게 행복할 것 같았고 그래서 내가 좀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줬기 때문에 너도 나를 만족하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 기대를 했어라고 얘기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저는 그 마음을 알았거든요. 느꼈답니다. 말은 제가 이 자리에서 내가 뭐 어디 달라 그랬나?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받을 때 이미 그런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는 알 것 같아요. 그죠. 서운하구나, 이 친구가. 네, 네. 놀러 갈 때 같이 가자고 말 안 해서 삐져서 싸웠어요. 왜 말 안 하고 니들끼리 갔어? 이래서 싸웠어. 네. 잊을만 하지. 그래, 서운하다, 진짜. 그래, 진짜 많이 서운하지. 그게 왕따지. 아니, 근데 또 그것도 얘기할까? 근데 내가 물론 그 친구랑 친했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같이 다녔어요. 가족 여행도 아이들과 여행도 같이 다녔는데 아니 내가 여행 가는데 내가 꼭 지동이를 물어야 되고 지보고 갈래라고 항상 물어야 돼? 내가 그냥 내가 가는 여행 내가 알아서 가겠다는데 근데 그 친구는 서운했던 거야. 서운했던 거예요. 항상 같이 갔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요번에 같이 못 가게 된 게 많이 서운했나 봐요.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우리가 화해를 했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도 그게 별거 아니고 그걸로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아까 참기름 얘기처럼 본인도 알았대요. 내가 왜 그랬는지도 이해를 했고 자기한테 왜 말하지 않았는지도 모든 게 이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했대. 그래도 섭섭했다는 거죠. 풀었어요. 풀기는 했는데 예전처럼 돌아가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항상 마음은 갑니다. 비폭을 하면 비폭에 처음 들어와서 딱 첫 번째 에피소드가 그거였어요.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에피소드가 뭐 연인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했는 거야. 만나기로 했는데 딱 약속 시간 자기는 막 이렇게 만날 거니까 막 이렇게 막 온갖 치장을 다 한 거야. 화장 1시간 들여서 하고 옷도 그날 저녁부터 그 전날 저녁부터 다 챙겨가지고 딱 세팅해놓고 딱 했는데 10분 전에 전화가 온 거야. 근데 오늘 진짜 너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너를 못 만나겠다.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여자친구 기분이 어떻겠어? 그때 여자친구 할 말을 얘기해 봐봐. 뭐라 그랬을까? 그냥 해, 빨리. 이게 화날 수도 있고 다행일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 나의 경우에는 대체로 안 나가고 싶어. 대체로. 그냥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때 완전 그 정성을 들였던 자기를 생각하면 완전 나쁜 새끼야. 꼭지가 돌지. 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10분 전인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나가서 기다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쵸. 근데 여자가 이제 생리 전날인 거야. 너무 힘들었어. 막 이제 기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한 거지. 근데 10분 전에 전화가 딱 온 거야. 자기 진짜 미안한데 내가 오늘 진짜 너무 바쁜 일 있어 못 끝나. 괜찮아. 바로 되는 거지. 속으로 뭐라 다행이다.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상황은 똑같다는 거예요. 상황은 10분 전에 남자친구가 전화 왔다. 이 상황은 똑같은데 감정이나 반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그 감정의 반응이 다른 것은 누구 거냐는 거예요. 누구 거냐. 상대방이 우리는 모든 어떤 이렇게 격한 반응, 감정이 나왔을 때 다 네 잘못이야. 네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내 잘못, 내 감정이라는 거. 내 감정. 아까 내가 피곤했을 때는 승질이 났지만 내가 괜찮을 때, 내 기분 좋게 들어올 때는 괜찮아, 내가 하면 되지 이러고 내가 하거든요. 맛있는 거 먹었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폭에서 딱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동의가 딱 일어나면서 이렇게
관점이 딱 바꿔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내 거라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지? 라는 거.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되네. 문제가 생기면 어. 여기도 되어 있잖아요. 이게 폭력의 뿌리에는 갈등의 원인은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생각이 있다라고 되어 있듯이 이 소련과 미국의 갈등을 예를 들어놨거든요. 이제 남 탓하기 전. 너 때문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10분 전에 전화할 수 있어? 내가 어제부터 옷 꺼내놓고 지금 화장을 지금 1시간째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화가 날 수 있거든요. 그거 말도 못하지. 어떻게 얘기해줘? 친구들한테 다 자랑해놨는데 막 내일 인스타에 올라간다고 다 얘기해놨는데 뭐 이러면 그렇지. 너무 화나지. 근데 내가 기대했던 그 마음 안에 내가 충족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지. 아까 그 참기름에서도 송주님이 아니면 그 여행을 가는 그런 것에서도 분명히 그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말했던 송이님의 그 욕구가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렇게 솔직하게 공감으로 듣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비폭이잖아요. 그거를 연습하면 결국에는 누가 이롭냐면 내가 안전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사실 그게 알면서도 아까처럼 친구가 제가 서운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너무 잘 알면서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받아주기 싫은 마음.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 앞 단계에 자기 공감이 선행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공감. 내가 나를 먼저 좀 공감해주고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이게 자기 공감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좀 꽉 차오르면 그 다음에 그 서운함도 읽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공감인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네. 비교와 책임 부정. 이건 뭐 진리지. 그죠. 비교는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면 진짜 비교는 어느 정말 상황 불행으로 바꾸는 가는 저기 뭐야 KTX 표야 이러면서. 자기 부상 열차. 근데 안 돼. 그런데 잘 안 돼. 비교하게 돼. 비교하게 돼.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구나. 좀 전에도 내가 이 비폭을 듣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경림이한테 물었. 시험 잘 쳤어? 우리 딸이 엄마 요번에 영어 시험이 진짜 어려웠거든. 근데 엄마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반에 진짜 공부 잘하는 애 있다고. 근데 내가 걔보다는 잘 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잘했네. 근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걔가 좀 못 쳤는가 보지? 아 진짜. 평균 엄마다. 그죠? 평균적인 엄마야. 아 나는 야 어떻게 거기서 그런 생각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 평균이 완전 평균. 맞죠? 저는 우리 딸이 지금 취준생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걔가 자신의 미래가 깜깜해서 아예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을 때는 비교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괜찮아지니까 마음속에서 다른 집 자식들이 이렇게 취직해서 다니는 거 이런 게 이제 눈에 슬슬 보이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 겉으로 당연히 말은 안 하는데 이제 속으로 그런 게 보이면서 조급해지더라고. 내가 걔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지도 조급할 텐데 나까지 조급한 걸 보이면 안 되는데 내가 속으로 지가 조급해하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도 같이 조급해지더라고. 그래서 자제하고 있어요. 조급해하면 안 된다고.
비교는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음, 끝간데 없이 비교한다. 무조건 한 발 물러나서 봐야지. 무조건. 음, 음. 근데 이 비교에 대한 예시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몸매. 몸매, 네, 너무 전신사진. 그래, 비교하지 맙시다. 음, 책임 부정. 책임 부족하자. 비교는 힘들다. 이 건강한 책임이라는 기능도 말이 있기 때문에. 음, 책임 나오니까 질서 넘어가 생각나네. 어? 질서 넘어가 강하게 생각나네, 진짜. 강하게 생각나네. 질서 넘어가. 질서 넘어나 질서 넘어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여기 뭐야 죄책감 질서 가지지 넘어 말고. 한번 깨볼래? 아, 질서 얼마나 넘어 좀 책임을 넘어가 볼래, 갖고 오늘? 할지. 저 오늘 저기 비폭력 대화 그거 수업 있었거든요. 그 맞다. 실습하라고 해가지고 질서 넘어 얘기했잖아요. 그 책이 음. 있는데 내가 책을 골랐는데 내가 골랐다 보니 나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책임감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자니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서 나 자신이 이제 거짓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야. 좋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들려서 그래서 그게 죄책감이 막 느껴지고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아침에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했거든. 죄책감이 있더라고 내 안에. A도 할 수 없고 B도 할 수 없고. 근데 한 7법칙 정도 가니까 좀 괜찮아진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나는 법칙. 7법칙에서 제일 화가 났어요. 그랬구나. 뭐였죠? 7법칙이? 7법칙이 최선의 것을 선택해서 몰두하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7법칙. 그게 7이었나? 저는 네. 계속 목표를 최소한 한 정하라고. 가지 일에 최대한 파고들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음. 저는 법칙 솔직히 법칙 자체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 그래서 이런 법칙이 있어. 이 법칙을 하면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야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별로 뭐 반발하거나 뭐 동의하거든요. 동의해요. 오케이. 그런데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앞단계 펼치는 논리가 너무 와닿지 않고 뭐 어려워.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그냥 A는 B지, B는 C지, C는 D지, E지, E에 짝대기 하나 그어져 있지, 짝대기 하나 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짝대기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태도 강압적이고 되게 막 권위적이고 위계질서 따지고 막 규율 안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좀 태도가 단어에 다 깔려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언어 하나하나가 조금씩 이제 불편하게 다가온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약간 느꼈는데, 아, 역시 최상 꼭대기에 있는 백인 남성 지식인. 너희 위치에서 뭔가 말하는 듯한. 약간 아래쪽에 공감을 못하는 듯한 그런 평등 이런 것도 솔직히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뭐죠? 블랙 뭐 이런 단어 같은 거 그러면 다 못 쓰게 해야 되나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요즘 뭐 미투 같은 거 할 때도 그 얘기 하잖아. 남자들이 이제는 여자들이랑 술도 못 먹어. 밥도 같이 못 먹어. 손끝 하나 대면 미투 당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아무것도 못 해.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야. 그게 다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은 그러면 단어를 다 못 써야 돼? 다 없애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신경을 써줘야지 배려를 이쪽 입장에서는 자기는 백인 남성이다 보니까 그런 걸 안 겪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내 손톱 밑에 낀 가시가 제일 아프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그거를 잘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는 아, 내가 여태까지 좀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단어까지 신경 써야 돼? 약간 이런 느낌? 배려라는 단어가 제일 와닿네요. 좀 배려심이 그게 없더라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딱 음, 말해서 전혀 그 비폭의 정신에 입각하지 않은 태도로 상대를 바라보는 거지. 다 판단하고 도덕적 가치 판단 잣대로 평가하고.
저는 백인 남성 그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그 정도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게 좋다고 보는데 우리가 여자들끼리 사실은 야 미친년아 이렇게 막 농담을 할 수는 있어도 남자가 여자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경 써야지 당연히. 그 정도 신경도 쓰기 싫어서 막 징징거리는 것 같아. 욕할 게 시간이 다 많아서 안 하시네. 어, 10시다. 시간이 다 돼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네. 또 얘기합시다. 다음 주에 책임 부정하기부터 갈게요. 책임 부정하기. 아, 오늘 2장 다 하는 거 아니었구나. 다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져가지고. 질서 너머로 넘어가가지고. 네. 넘어가네. 오늘 질서 너머 얘기 다 못하신 분 다음 주에 마저 하고 하실래요? 아 진짜 질서 넘어. 오늘은 막 변명을 하던데. 방 못 치웠다고. 맞아, 스타트가. 자기는 변명하고 우리를 변명할 기회를 안 줘. 내로남불인데. 자, 한마디씩 하고 갑시다. 오늘 어떠셨는지. 햇살쌤, 재밌었어요. 소감. 오늘 대화의 소감. 아, 재미있는 대화였습니다. 그 뭐야, 이렇게 역시 이렇게 그 삶에서 나오는 그런 예시들이 재미있고 또 그렇게 적용될 때 이게 대화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책에 나오는 문구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건가. 결국 그게 살아있는 대화가 될 때 우리 삶에서 녹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할까요? 어쨌든 나의 가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 만큼 상대도 생각하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주면서 각자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실생활에 실천해야 되겠다. 는 생각을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에게 잘해야 되겠다. 내가 아까 코치님 얘기하신 것처럼 나를 충분히 나를 연민으로 내가 충족될 때 나의 기분이 좋을 때 남을 내가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도록 그치, 저절로 하는 될 수도 영향을 있어. 끼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를 가두지 말자. 고듬님? 네. 저도 아까 오코치님 그 얘기가 와닿았어요. 나를 공감해주자 먼저. 네, 나를 먼저 공감해주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욕구도 찾아줄 수 있고 보이고. 네. 그래서 MVC를 적용할 수 있겠다. 약간 처음에 한번 읽었을 때는 이거 적용하기 힘들겠는데 그랬는데 적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꾸준히 하다 보면. 네, 저도 지난 시간에 했던 것보다 제가 좀 마음이 좀 편한 것 같고 진행하는 데도 있어서 마음도 편하고 내용 자체도 되게 재밌고 시간도 빨리 간 것 같고 자기 공감하는 한 주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 안녕. 네, 감사합니다.